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상, 특성상 많은 기업체 대상으로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핵심 이슈가 이겁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어느 회사나 가면 항상 발생합니다. 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아주 조금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정도 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요게 원인일 거야라는 가설의 베이스로 제가 이 원인 인재를 조금 쉽게 구조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 경직된 조직 문화의 반대 개념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예요. 젊은 직원들, 직급 낮은 분들은 수평적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왜 수평적을 왜 좋아합니까? 뭔가 딱딱하지 않는 거죠. 이 경직에 대한 사전적 내용을 보시면 좀 융통성 없고 엄격하고 절차를 중요시하다. 이게 좀 이게 경직된 조직 문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게 어딥니까?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잘 보시면 돼요. 그런 조직은 보시면 법이 있어요.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ABC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BC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 전개할 때마다 단계별로 결제 맡고 대기하고 또 결제 맡고 이런 단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 최종 가장 높은 계층 뭐 시장이나 아니면 공사장 사장님한테 결제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 이해관계 부서도 다 설득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획안들이 2달, 3달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직원들 관점에 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중간에 사장돼요? 왜? 중간에 사장되면 왜 사장됩니까? 딱 부서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A란 방식 자체가 마치 젊은 직원들이 A란 방식을 건의했다 칩시다. 그 방식이 B팀에서는 도움이 돼요. 근데 C팀에는 그 업무가 자기 밥그릇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강하게 반대하겠죠. 그러면 이게 품위 올려다가 이건 우리 못한다. 우리 힘들다. 이게 그냥 거겠죠. 그러면 중간에 스톱되는 거예요. 이거 설득하는 작업이 많은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큰 대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결제 받는 단계를 아주 심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까지 가는 결제 방문이 많아봐야 3개예요. 3단계만 결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하고 하는 건 똑같지만 그만큼 이게 사내에서 이 절차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강한 게 경직된 조직 문화예요. 그러면 이게 왜 절차가 중요시할까요? 돈이죠, 돈.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 창출. 자, 이익 창출인데 이익 창출에 해당되는 이익 창출을 최적화된 게 이거예요. 절차에 해당 분 절차가 이 수많은 절차들이 다 모여서 된 게 되다 보니까 조직이 경직된 게 그리고 절차들이 막 모여서 경직된다는 말을 시키면 관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료 팀장이나 윗분들 관리직들은 자기가 해왔던 그 절차가 익숙한 거예요. 상당히 익숙하고 그 절차대로 가니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직된 문화는 이건 현상이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 경직된 문화가 다 나쁜 거냐? 아닌 거예요, 사실. 그 해당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적화되는 운영 방식이나 조직 운영 관리 체계 모든 그 최적화된 게 이 문화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이제 2가지 관점이다. 단기적 성과가 있고 장기적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오너들은 장기적 성과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해당 부분의 임원들, 자, 임원들 보세요. 임원들 뭡니까? 임시직인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1년짜리 6개월짜리를 내가 매출과 경상이가 이 정도 낼 테니까 내 직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원들은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문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임원 평가 체계를 달라지는 거예요. 단기 성과를 좀 줄이고 장기 성과를 많은 부분의 비중이죠. 항목별 비중. 단기 성과고 장기 성과가 좀 장기 성과 60%고 단기 성과 30, 40%면 이 달라지겠죠. 예전에 디스플레이 회사에 이렇게 했어요. 조직 문화 성과를 50을 하고 나머지 분을 50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 문화가 KPI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임원들이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활동하겠죠. 그 성과 이게 평가 체계에 연계돼야지만 이 조직 문화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경직됐다의 본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인 거야. 사람이 모여서 된 집단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직급벌려서 올라가면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 싫어하지 않습니다. 특히 변화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대다수 보편적 기준 보면 팀장이나 임원이나 올라가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 현재 절차와 프로세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성과 내고 있는데 왜 새로운 거 하냐? 요게 전형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기업은 그렇지 않죠. 기업은 자, 정부기관은 예산이 국민 세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치면 큰 문제가 없어. 세금은 굳이 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돼, 이익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은 다양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좀 세분화시켜서 요구하고 있고 그런 제품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걸 맞춰서 기업이 굉장히 플래시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제품이 많이 요구하고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제품에 맞게끔 최적하게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조직을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 대기업들은 절차들, 결제받는 절차도 한 3단계면 다 봐도 대표에서 결제 받습니다. 근데 임원들은 일반 정부기관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 현상이 막 쌓여서 발생되는 게 문화인데, 경기도 문화인데,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첫 번째 보면, 단기적보다 장기적 성과를 중요시하고, 두 번째, 임원평가 항목을 달라야 돼요. 임원평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와 조직 문화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비중 높이는 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문화를 받아 쉽게 손에 잡히게 변화시키려면 보직자, 해당된 직책자의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팀장을 기존에 조금 고지타분한 친구면서도 성과 많이 내는 친구를 뽑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 최적화된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실무형 팀장들을 많이 후보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팀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만 바뀌면 문화가 쉽게 바뀝니다. 문화가 쉽게 이게 수평적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부나 본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힘들다면 어떻게 하냐면 회의석상에 보셔야 돼요. 보통 경직된 조직 문화를 느낀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회의나 보고할 때 느낍니다. 실무자들은. 그게 회의 시간에 보통 어떻게 앉습니까? 이렇게 앉았으면 여기 스크린이고 그러면 항상 이 자리가 이제 가장 높으면 남고 나머지 직급도 이렇게 납니다. 저 밑바닥 직급 앉았어 스크린 가까워요. 그 스크린 가까우다 보면 어떤 고개 막 고개 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화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회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변화가 쉽게 바꿀 수 못하니까 이 회의라는 그러한 작은 룰 안에서만큼은 좀 바꾸게끔 어떻게 하냐면 회의시 인테리어도 바꾸고 이게 상석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지고 그리고 회의 규칙도 만드는 거예요. 모 회사는 회의 시간에 사장님 방문하면 모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고 사장이 앉으면 또 앉고 이건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회사는 사장 들어와도 임원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봐도 회장보다 앉아서 봐도 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그 본질 그 일에 대한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끔 논의할 수 있게끔 회의 시간에 조금 스마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지시, 보고, 피드백, 협업, 회의,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 중심으로 개선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수만 번 이게 지시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사 지시가 할 때 보고, 어떤 애들, 미국의 컬컴 같은 경우는 지시할 때는 이렇게 멘트 쓰세요라고 명확하게 지침도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직원들이 조금 딱딱한 느낌 안 받게끔. 그리고 지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팀장이 앉아있고, 보고 받는 사람 서 있죠.
그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 팀장 옆에 작은 테이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어떤 데는 그 자리도 보면 항상 창문가에 누가 앉습니까? 팀장 앉죠. 그리고 나머지는 팀원들인데 항상 넘버 2는 옆에, 팀장 옆에 앉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상석이 푸시 안 되는 형태로 이제 자리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게 일반 스타벅스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거하고 딱딱한 이게 사무실에 하는 것과 좀 다른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 이제 집중적 건드려요. 딴 거는 못 건드려도 이 5가지를 좀 건드리면 문화가 바뀝니다. 몇 년? 3년 정도. 경제적 조직 문화가 인간을 이게 개방적이 않는 팀장을 개방적으로 바꾸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직책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새로운 후보를 육성할 때 실무형이나 아니면 개방적인 팀장이 이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은 리더십 다른 평가에서 리더십 항목이 낮은 경우는 바로 집에 보내봅니다. 그냥 경고 줘도 한 1년 정도 경고 줍니다. 당신에는 가리 스타일에 문제가 있으니 바꿔라. 이렇게 이제 해당 임원이 팀장한테 지시합니다. 못 바꾼다. 바로 합니다. 성과를 많이 내도 그 보직은 왜냐 큰 기업들은 한 명 바뀌었다 해서 그 성과가 확 줄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인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 경기권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작업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수평적 문화가 나쁜 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수평적인 문화가 성과를 못 낸다. 이건 수평적인 거 아니죠. 이거는 성과는 내고 수평적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 문화가 성과 안 내는 거 봐야 성과 내고 경기권 조직 문화가 나왔습니다. 왜? 기업이 유지할 수밖에 해야 되는 관계로.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단기 성과 집중하다 보니까 경기권 문화가 형성되고 그걸 경기권 문화가 최적화되기 위한 절차 운영 프로세스가 단기 성과에 포커싱 되어 있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장기 성과의 비중을 높이 하고 그리고 사람의 직책자에 대한 그 스타일이 먼저 발생되면 과감하게 석세스 후보를 선정해서 실무형이나 개방적인 친구가 그 자리에 앉게 하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정립된 문화가 수평적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 평가 체계도 바꿨고 사람의 스타일도 바꿨고 그리고 단기 성과, 장기 성과도 비중을 좀 포지션 달라져서 이걸 같이 움직여야지만 문화가 변화가 됩니다.